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C 넘버원의 이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원입니다. 네, 토요일에 이어서 일요경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내막은 맥락은 제가 토요경마 UCG 첫 방송에서 일경주 때 말씀드렸죠. 안말리 편성이 유달리 많다. 6개가 있다. 기수분들이 많이 없다. 부재적인 기수들도 편성이 단출하지만 절대 단출한 배당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많지는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맥락을, 기술적인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맥락도 알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경주 국산 혹은 1200m 마력. 이번 경주는 참 이번 주 과천 경마 23개가 있는데 3착 승군에 걸려있는 마필이 가장 많은 편성이 바로 이 일요경마 제1경주예요. 2번 대번 승리, 여기에 4번 다이아몬드 힐, 여기에 5번 희망 대작전, 7번 승군자 맞아는 키토산, 8번 천수 비전, 이런 마필들이 선행에 3착 승군에 걸려 있는데, 한국경마 왜 제가 3착 승군을 얘기를 하느냐? 한국경마 현실이거든요. 우리 집 3착 승군 걸려 있는데 여러분이 조교사님이라 하면은 우승 상금하고 3착 승군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상당히 많이 차이, 22% 정도 차이. 우승 상금이 1000만 원 나면은 아마 3착 승군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어도 한 23%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대로 만들어 놓고 승부하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또 과정이 더 그랬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경마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근데 이번 경주에 이제 얼레벌레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3착 승군에 걸려 있는 키토사는 승군장 갖다 버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에 이제 천수비전도 승군이 14번 동안 14개월 동안 허족되고 있고, 능력상 지금 제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C2마를 가장 먼저 버리고 이제 출발합시다. 여기에 문세발 기수 안장에 인천 브루스가 지난번 선행을 못 가고 혼합 사고를 실천했었죠. 선행을 못 받고 여각 선입으로서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또 안장 수행위로 안장 교체됐다 해서 지금 인기순위 아마 강하게 팔려줄 것 같아요. 팔려줄 것 같은데, 편성이 영무하다 보니까 버리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저는 인천 브루스 갖다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딱 한 마리만 우선 추천하고 싶습니다. 외곽 게이트에는 오경환 기수의 안장에 미라클 CF가 승군이에 4번 동안 어느 정도 순발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계속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조금 더 의지 있는 조개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좀 아쉬움은 있는데 조금 그림이 투지가 좋아졌고 빠릿해졌습니다. 미라클 CF가요. 그래서 여마필은 배팅권에서 빼지 말아라. 이 3착 승군에 걸려있는 일경주부터 굉장히 많은 두 마리 3착 승군에 걸려있는 마필은 보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문세발 기수의 안장에 단독 선행까지도 가능한 인천 브루스가 1번 게이트 2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도 뺄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비인기 마필로 조금 덜 팔려주고 있는 오경환 기수의 안장에 10번 미라클 CF를 이 어영비한 기반마 편성에서 빼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김조님은 일경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관심 많은 1번만 인천 블루스입니다. 직전 경주는 공백을 안고 출전했고요. 이 이혁 기수가 외곽에서 이 중간 게이트에 있던 이 황순도 기수의 미러클 파티가 튀어나가니까 먼저 튀어나왔는데도 이 선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다 보니까 붙들고만 타더라고요. 그리고 직선에서 때렸는데, 만약 그냥 초반에 풀어줘서 선행을 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았단 말입니다. 그 당시 편성이 그야말로 혼합 4군 최강마들이 출전한 편성이었어요. 트랜스포트에 꽃마루, 거기에 늘 푸른 톱, 자신이 소화할 수 없는 이 상대들이 출전했던 외산마 경주에서도 능력을 보였던 게 인천 블루스였기 때문에 이번에 출전 주기가 정상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사이클이 회복이 되면서 컨디션까지 올라왔고 1번 게이트에 단독 선행 조건까지 맞았다면 충분히 인정해줄 만한 인기마가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1번만 인천 블루스를 여러분들께 관심 앞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일 아마 최저 배당이 유력시되는 2번마 대번 승리는 솔직히 제가 조교 때 별로 좋게 본 말은 아니에요. 이 소속주의 신마입니다. 이 남의 대왕이라는 마필과 병합을 때리는데 어떻게 이 우승까지 차지를 했던 대번 승리라는 말이 그 신마를
쫓아가질 못하더라고요. 계속 부조를 넣으면서 맞춰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직전에도 그렇게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더니 이번에도 솔직히 호전된 맛은 다소 떨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일 최저 배당으로 팔린다면 이번 맛 대번 승리는 다소간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의심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토요경마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토요경마 때는 인기마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 마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호 경마는 팔리는 인기마 중에 이 신뢰감이 다소 떨어지는 불안한 인기마들이 많기 때문에 배당이 분명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마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성훈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출전 두수는 단출해도 이 입영 가능성이 분명 있는 경마 주간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요일은 더더욱 여러분들께서 이 인기말을 잘 가려내는데 좀 더 주안점을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이경주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3번마 올데이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마피는 직전에도 제가 아마 UCC에서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드렸던 말이에요. 조교 때도 좋았고 경주 조건도 좋았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말이 이 직선주로 해서 이 근성 싸움이라고 그러죠. 이제 누가 옆에 달라붙으려면 이기려는 근성을 보여야 되는데 이 올데이는 그런 맛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경주는 상대가 너무 약해서 어지간하면 올 것 같긴 합니다만 이 만약 여러 마리 생각지도 못한 마필들이 초반부터 튀어나가고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난장판 그림이 발생이 된다면 과연 직선줄에서 올데이가 이기려는 근성을 보이면서 올라올 수 있을지 이게 다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마 올데이는 당연히 뭐 초강력 대가리로 팔릴 전망인데 다소간의 불안감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배당만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추적할 필요가 있는 마필이에요. 이 10번마 특명작전이라는 백판 말입니다. 데뷔전 경주는 의미 자체가 없어요.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말이 1번 게이트에서 발주부터 붙들고 모래를 맞으면서 탔던 경주였기 때문에 아무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최외곽 게이트, 10번 게이트에 걸려버렸고요. 특히나 발빠른 말이 이번만 빅석세스 외에는 한 마리도 없기 때문에 외곽에서 초반 강공으로 몰고 조져서 기습선행만 받아낸다면 최근에 이 주가를 한창 올리고 있는 김정준 기수가 이 경주에 큰 배당을 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3번마 올데이가 인정되긴 합니다만 10번마 특명작전 이마피를 놓고 배당을 한번 누려봄직한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네, 우리 김지현 의원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핵심 포인트를요. 올데이가 이제 올 대가리성을 강하게 팔려줄 겁니다. 제가 7월 15일날 개인적으로 이마필 놓고 갔습니다. 벼르고 갔는데 후착을 실패했습니다. 추락하는데 간신히 입상을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위험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단독 선행까지 가능하거든요. 단독 선행까지 가능해요. 입상을 하려면 반드시 선행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 경주 아무리 어영변 편성이라 하더라도 올드가 선행을 못 받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저격 발놀림이라든지 저격 강도, 저격 패턴을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만식 기수가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난번보다 상태가 그렇게 해서 지난번처럼 이렇게 더 좋아진 것이 아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앞장에 까야 되죠. 앞장 까야 됩니다. 앞장 까는데도 100% 상담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해서 100%. 네. 발놀림이 저기 때 걸음 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김정희님하고 생각이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마필이 좋아진 확실하게 마음에 드는 뚜렷한 복병권 마필들이 눈에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씀드렸다면서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데뷔 이후로 지금까지 돼지 같은 마필이에요. 장일 제가 체중이 좀 빠졌다는 거 얘기 조금 들었거든요. 530kg대인데 아마 체중이 빠졌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저게 패턴의 변화를 보이고 데뷔 이후로 9번 동안 뭔가 그냥 한두 번 보여줄 듯 말똥했던 마필이 바로 안쪽 게이트였는데 이준철 기수의 안장의 빅 서세스입니다. 저는 차라리 빅 서세스를
1순위로 보고 싶다. 이렇게 좀 애매한 마필이에요. 사실 3번 올데이가 인기순위 올데이라 팔려주고 있는데, 진짜 성질 같아서는 다른 마필, 순발력 있는 마필 있고 뭐 애가 게이트 걸렸으면 갖다 버리고 싶은 마음 솔직히 굴뚝 같아요. 근데 편성을 보니까 단독설에 나가면 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버리지도 못하고 좀 그냥 속이 쓰러운 그 인기 1위 마필이 바로 올데이입니다. 근데 100%는 솔직히 믿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순발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체중까지 빠졌다는 건 제가 얘기 들었고 저게 패턴도 변화 보였던 2번 빅 석세스를 1순위로 보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거세 마필이 7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3번부터 4번부터 10번까지 7마리가 출전마 10마리 중 7마리가 거세 마필이에요. 재밌는 편성인데요.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쪽 게이트 2점 빅 석세스를 1순위로 보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복병권 마필 언급을 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삼경주 혼합사군 1000m 마령의 안말들 레이스의 우리의 UCC 추천경주 김주원 위원님의 첫 번째 UCC 추천경주예요. 추천경주인데 종이 제목을 못 갖으니까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충마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요. 충마가 없는 게임입니다. 충마가 없는 게임인데 단독 선행이 가능한 마필이 2번 그린 에너지입니다. 그린 에너지고 여기 역시 순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 전개가 불리했지만은 그래도 끈적끈적한 근성을 보였던 마필이 1번 게이트 있는 김혜선 기수 안장의 대산 여자가 인기만을 팔려주는 편성이죠. 팔려주는 편성이고 여기에 뭐 복병권 마필 매두가 보입니다. 타이거 노얄도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에서 많이 좋아진 마필은 분명하고 항상 인기만 적당히 끌었고 어영배하게 인기만 끌었고 입상을 못하고 있는 6번 일려. 이게 뭔 뜻입니까 일려가? 일년지 잠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저게 패턴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게 안 되었다 싶거든요. 이제는 안 되었다 싶으니까 저게 한번 패턴을 바꿔보자. 바꾼 마필이었는데 그러면 패턴을 바꾸면은 저기 때 그림이 기술적으로 변화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요. 바로 좋아진 것 마필이 있습니다만 그런 마필 많지는 않아요. 20%고 패턴을 바꾸면은 몇 번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필이 바로 일려고 여기에 뭐 인천저차도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신마 방춘식 기수의 안장의 스페셜 키도 능건 모습은 괜찮았어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실전에서는 걸음이 그냥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그렇고 이신영 기수의 안장의 장산 돌풍이 괜찮습니다. 요거 인기 마필로 팔려줄 건데 저게 때 걸음 보니까 그럭저럭 괜찮아요.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데 요거 괜찮다는 거예요. 저게 때 걸음이 우리 UCC 추천위원이니까 제가 조금 더 마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여기에 조인공 기수의 안장에 8번 미스터 우먼 요거 괜찮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비해서 외측 사행기는 약간 있었던 마필인데 지난번부터 좀 잡혀졌거든요. 외측 사행기가 조금씩 좀 잡혀진 마필은 미스터 우먼인데 이번에 저게 패턴이 변화하면서 조교강도 올렸어요. 왜? 사행기가 안 보이니까 조교강도 이번에 올렸어요. 지난번부터 사행기는 없어졌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그 마필이 바로 우리의 조인공 기수의 안장에 8번 미스터 우먼입니다. 이게 51조에서 김정용 기수의 안장에 그린 에너지와 동반 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스터 우먼은 뭐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재현 씨 오늘 1호 경마 첫 번째 추천위원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시고 저는 미스터 우먼을 배팅권 이번부터 가져가라. 지난번부터 사인기는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경도 올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 모양이에요. 마방에서, 집구석에서요. 그래서 조경도 올려가면서 그림이 좀 빠릿해졌다. 그래서 이성훈이가 요거부터 51조 동반 출전한 8번 미스터 우먼은 가져가고, 배팅권 가져가라. 그리고 신의 마필 운세발 기수의 안장에 장산 돌풍도 능건 모습 그대로, 능건 모습도 그럭저럭 괜찮았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조개 때 걸음도 소수점 마필과 강한 병합을 시켰을 때 빠릿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 장산 돌풍도 8번 9번도 역시 배팅권 연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자세한 내용은 김정희님이 추천위원이니까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본인의 추천 경주인데 일반 UC 추천 경주인데 조금이라도 써서 주시죠. 예, 이번 3경주는 김혜성 기수 안장의 1번마 대산 여제가 뭐 압도적인 대가리로 팔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는 아주 큰 배당의 승부를 때려볼까 합니다. 큰 배당이요? 예, 한 100배는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한방 막건, 그 100배짜리 한방 막건의 승부를 볼 거예요. 그리고 대산 여제가 들어오는 막건도 여유 있게 받쳐갈 거고요. 딱 3마리만 보는 게임인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7번마 샌드 서핑은 무조건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말입니다. 디드 와일드 캐스잖아요. 이 부산에서 활약하고 있는 와일드 명운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친숙하실 겁니다. 과천에서 활약하는 18조 마방의 7말 싱싱캣이라는 말의 북의 형제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잠재 능력이 무궁무진한 말이고 주행검사 때는 그야말로 문세용 기수가 꾹 눌러잡고요. 걸음을 철저하게 숨겨놨단 말이에요. 1분 7초 주행검사 턱걸이로 합격한 말이 샌드 서핑이라 이 데뷔 전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하지만 자, 이만필은 고가에 들여온 말이고 마방에서 지금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혈통적으로 봤을 땐 무조건 스피드가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뭐 대산 여제를 중심으로 이번 막 그린 에너지 이 눈에 보이는 순발력 세력들이 앞에 튀어나가는 그런 경주긴 합니다만 깜짝 선행도 이 황순도 기수가 받아낼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번마 샌드 스토핑을 필두로 또 다른 노림수를 붙여서 100배짜리 마컨에 진하게 한번 승부를 보도록 하겠고요. 이 대산 여제를 놓고도 그 노림수 2마리, 뭐 7번을 필두로 또 다른 노림수까지 엮어가면서 여기서 잘만 연결되면 뭐 1호 경마 이번 3경주 한 방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1호 경마 첫 승부를 여기서 진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7번 샌드 서핑 9번 장산 돌풍이 둘 다 능급은 문세발에 받았거든요. 일주일 사이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세영이가 둘 다 능급 받았는데 사실 7번은 숨겼어요. 누가 받아 조금 숨겼는데 조교는 또 보여주는 조교는 장산 돌풍이 속도 말로 조교장에서 그냥 환상적으로 조금 약간 과장되기 위해서 환상적으로 많은 조교들 앞에서 강한 병함 때리면서 발놀림도 탄력이 있었던 마필이 장산 돌풍입니다. 또 세영이가 요거 탔으니까 모든 인기가 저로 쏠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쏠립니다. 쏠리는데 황순도 기수가 이제 샌드 서핑에 탔기 때문에 안 팔립니다. 이거 뭐 상당히 안 팔릴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주현님이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역으로 조심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예,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문세영 기수가 7구 2마리를 조교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아주 재밌는 사연까지 있습니다. 자, 여튼 이 7번마 황순도 기수가 왜 탔는지 제가 현장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보도록 할게요. 국산 육군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뭐 센마필이 없는 경주기 때문에 이 조교 때 누가 더 이 좋은 걸음을 보였는지 그리고 또 의지 있게 훈련을 했는지부터 체크를 해야 될 경주예요. 일단 제가 이 조교 때 좋게 본 말이 2마리가 있습니다. 이 아베 기수가 직접 전담 훈련을 실시를 하면서 몰라보게 좋아진 4번마 병사봉이라는 마필과요. 그 다음에 이 소속조 상위군, 국산 2군의 빅토리란 마필과 병합을 때리면서 대려 순간적인 스피드가 이 앞설 정도로 최상의 걸음을 보였던 8번마 단테스뷰. 저는 이번 경주 이 2마리 쪽의 포인트를 잡고 싶은 그런 게임인데요. 지금 나머지 마필들이 특별히 눈에 띄는 마필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6번마 그린 플라이를 놓고 후착을 골라 먹어야 되는 게임이라면 이 나머지 마필들이 솔직히 뭐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교 때 이 걸음 변화가 뚜렷했던 4번마 병사봉이나 8번마 단테스뷰의 이 조교빠를 기대해 볼 만한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의원님. 이번 경주 쉽다면 쉽고
어려운 데 있습니다. 이번 안말 5대 경주, 안말들 5대 경주거든요. 아마 UCC, 제가 이 마필도 기억을 해요. 예, 첫 스타트라는 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첫사랑도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자 분이 됐든 여자분이 됐든 간에.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첫사랑을 경험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40년 넘었네요. 40년 넘었는데, 여러분들 그 첫사랑이라는 게, 참 기억날 겁니다. 근데 첫 UC 방송에서 저하고 김준현이와 같이 진행하면서 첫 복병권 마필, 언급한 마필 산악의 별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얘기 있어요. 100배가 조금 넘었었죠? 요게 슬쩍 좋아졌어요. 적용왕도 살짝 올려가면서 항상 약한 쪽에 있거든요. 삼착선에 걸려있거든요. 좀 마체는 비교 얇은 마필인데, 목요일날 이렇게, 월요일날 스포 때릴 때는 그냥 그랬어요. 근데 목요일날 스포 때릴 때는,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이렇게 제가 체크했던 마필이 산악의 별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가 이제 국산 육군의 능력이 노출되지 않는 싸움이다 보니까, 이게 산악의 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능력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1200 단거리 추입이 있고 최단거리 1000m 추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악의 별이 어울리는 게 뭐냐? 안장 꼬막에서 태워놓고 1200에 출전 안 했고 1000m에 출전했다는 것. 여기를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추입이라 해서 무조건 2000m, 2300m 거리가 늘어났다는 좋은 게 아닙니다. 장거리 추입이 있고 중거리 추입이 있고 최단거리 추입이 있습니다. 근데 산악의 별은 1200은 안 통해요. 제가 봐서는요. 마필의 내재적 능력까지 평가했을 때 1000m 단거리는 잘하면 통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신경 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경 쓰이고, 병사봉은 이제 우리 그 UCC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금 빠릿해졌어요. 좀 빠릿해졌는데 부드러운 맛이 좀 없다는 거. 이제 이게 그 거세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드러운 맛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게 뭔가 조금씩 있는 걸음이 있는 마필이 조금씩 변화 있는 마필이 있는데 동시에 그냥 제 기준입니다. 이성원의 기준입니다만 좀 완벽하지 않는다는 거. 100% 마음에 안 든다는 편성이 제 5경, 4경도 좀 몰려 있어요. 여기에 또 영광체프는 자기 걸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걸음 유지하고 있다. 좀 애매합니다만은 지난번 14.8배 그 주인공 아니겠어요? 순발력도 약간 가지고 있는 마필. 여기 이제 이번에도 빅토리 국산 2군 마필과 이번에도 병합을 하는데 파트너 역할을 했던 단테스 뷰 빠우감은 좋아졌어요. 빠우감은 분명히 좋아졌는데 왜 그러냐? 지난번에는 같이 병합했을 때 좀 쫓아가기 버거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밀리지 않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간 건 뭐냐? 그 뜻은 지난번에 비교했을 때 분명히 빠우감은 좋아졌다는 거예요. 다만 제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파워감 자체만 좋아졌지 부드럽고 날카로운 맛이 없다는 것, 익사이팅한 맛이 없다는 게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 이제 또 박태종 기수 안장의 성신신화 이번엔 번지구하고 주말 오를 뭐 이렇게 병합을 하는데 저것 봐라. 이것도 조금 나아졌어요. 이게 이것저것 조금 더 나아졌는데 다 가져갈 수는 없고, 경주 정계상에 이제 마체는 얇습니다만은 윤태혁 기수의 안장에 3번 제스민이 기습선행 받아보면 또 요게 이제 경주 정계상으로 복병권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가능하다. 이건 이제 어려운 경주입니다. 제4경주가.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설명적으로 그래도 6번 그린프라이도 최봉주 기수 안장인데, 조경호 기수 안장인데, 지난번에 약한 조교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 좀 애매한 편성들 고만고만 편성해서 저는 이번 경주에서 조경호 기수의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조경호 기수의 안장에 그린프라이어 이번엔 조경왕도 살짝 올렸거든요. 지난번 아주 약한 쪽에서도 약간의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엔 조경왕도 더블 이상을 올려가면서 뭔가 경호를 연속으로 태웠다는 것. 아무리 16조 직구석이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이번부터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6번 그린 에너지를 1순위로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4경주 안말도 우대경주 정리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 된다고 하는 건데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를 봐야 되겠죠. 경만하는 게. 자, 제5경주 국산 육군 1200m 말 시네마 싸움입니다.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데 가장 비싼 마필이
가장 비싼 마필이 김혜성 기수의 안장의 4번 에코크라토스입니다. 국산 육군의 타키온이라는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이 포인 마필이거든요. 포인 마필인데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들어요. 싹 그렇게. 그래서 좀 고민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이제 크리켓 자마의 이신영 기수의 안장의 타이탄 뭐 인기 마필이겠습니다만은 애각 게이트 신청하는데 참 고민스럽습니다만 이거 도저히 뺄 수가 없습니다. 조개대 거리 뭐 크리켓 자마죠. 순발력 있다는 거 다 하는데 조개대 걸으면 저게 뭔 말이야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걸음발 유지했던 마필이 타이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무조건 좀 약간 애매합니다. 경주 전개가 1000m는 제일 가장 불리하거든요. 왜냐면 곡선이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200은 차라리 나요. 직선이 있다고 돌아가니까요. 근데 1000m는 뭐 묘한 곡선이 되다 보니까 좀 예각이 불리한 건 한 1, 2마신 정도 2, 3마신 좀 손해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하주 기수의 안장의 8번 샹그릴라 소속주 여의골드 월요일날 국산 1군의 프레이트보이와 병합을 하는데 요거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 신마 싸움인데 말값은 4번 에코크라토스 가장 비싸요. 보이마필은 가장 비싼데 별로님은 그렇게 싹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제가 두 마리만 추천하겠습니다. 신마 싸움이니까요. 능력이 추천해요. 8번 샹그릴라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비록 에가케트 1000m 전개는 불리합니다만은 도저히 뺄 수 없는 마필 조교광도가 엄청 의지있게 조교시켰고 연일 소속조 마필과 병합했던 12번 하만식 기수의 안장의 타이탄 8번 12번은 무조건 배팅곡 가져가라. 무조건 가져가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신마싸움 또 기본적인 혈통에까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김지원 의원님은 뭘 보고 계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신마 게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데요. 이번 경주는 제가 상당한 시간을 투자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또 다른 변수가 없나? 무슨 변수를 찾았냐면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3마리밖에 안 끼는 게임이에요. 6번마 오리엔탈 패스, 7번마 베스트 윈, 12번마 타이탄. 아마 당일 배당판도 무슨 3마리가 메이든 된 거 마냥 팔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4번마 에코크라토스라는 말값은 비쌉니다만 이성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직까지 이 주행 완성도가 완벽하게 올라온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마방에서 당장 입상을 지금 기대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8번마 샹그릴라도 무조건 뛸 말은 맞아요. 무조건 뛴다는 거는 저 역시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외측 4인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취입으로 뒤에서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아무리 변수를 찾고 찾아봐도 변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경주가 바로 이번 5경주입니다. 그래서 사전 인기도대로요. 6번, 7번, 12번의 3파전으로 최종 압축을 해볼 수가 있는 게임이 되겠고요. 자, 이 중에서 6번마 오리엔탈 패스가 눈에 보이는 순발력이라면 이 잠재된 순발력으로 밀어붙일 7번마 베스트 윈이라는 말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여기서 선행까지도 가능한 전력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주행검사 자체가 의미가 없죠. 샹그릴라가 외측 사행을 하는 바람에 방해를 받아서 뒤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주행검사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주 이 조교할 때 보니까요. 소속조의 국산 3군의 돌풍강호랑 병합을 때리는데 붙들고 앞서갑니다. 그만큼 기본 스피드도 짱짱한 게 베스트 윈이기 때문에 데뷔전 이 1200이긴 합니다만 멋진 승부 한번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 전 그래서 이 7번마 베스트 윈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자, 오늘 이성원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UCC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승부의 변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이 뚜렷한 충만은 없습니다. 이 예전 능력이면은 여기서 한 10마신 대가리 칠 말 한 마리 있죠. 10번마 맹산호랑이. 작년 11월 달에 이 놀부만세 지금 1군가 있는 말을 붙들고 12마신을 이겼을 정도로 걸음 자체가 짱짱했단 말이에요. 근데 허리 쪽이 안 좋아지면서 다리 쪽 질병이 오고
그래서 오랜 기간 공백이 발생이 되면서 이번에도 출전 사이클이 깨져버렸습니다. 근 석 달 만에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6월 달에 출전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100% 믿을 만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예전 능력만 보고 맹상노랑이를 맹신할 수는 없는 경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마리 추천을 드리면은 이 데뷔전 승부이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이 신영철 기수가 기승하는 11번마 과천대감이라는 말이 승부만 해주면 아주 재밌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신의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주 이 부산경마 1경주에 출전 예정인 이 바세바 파크라는 말의 북의 형제 말이에요. 이 바세바 파크도 주행검사를 과천대감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치렀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 모래를 맞는데도 말이 잘 따라붙으면서 수능을 잘해줍니다. 그리고 직선에서 부조를 넣어줬을 때 부조 반응 제깍제깍 나와요. 이런 마필들은 초반에 밀어주면 선행을 나갈 수도 있고 참고 뒤에서 때려주면 추입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췄다라는 판단입니다. 조교 때 보니까 발걸음 자체가 괜찮아요. 전반적인 조교 내용이 탄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다소 미심쩍긴 합니다만 현장에서 가는 내용만 확인이 되면 32조 말 과천대감 놓고 배당을 한번 노려볼 만한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배당권의 11번마 과천대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성원 위원님의 첫 번째 승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결코 쉬운 레이스가 아닙니다. 충마도 없고 후착도 없는 그런 게임인데 상태가 발놀림이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좋았던 파워풀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하나 눈에 확 띄어서 제가 1호 경마 첫 번째 UCC 추천 경주로 선정한 경주입니다. 선정한 경주인데 충마도 없고 후착도 없는 또 시네마 싸움이죠. 시네마 필름에 또 출전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그 김준님이 말씀하신 그 복병권으로 언급했던 좀 체중이 좀 빠져야 됐어요. 조금 준탁한 모습은 있습니다. 11번 과천대감 여기에 문세발기수 안장의 와츠 빌리지가 인기 마필로서 아주 강하게 올 때가서 팔릴 것 같아요. 아마 팔릴 것 같은데 여기에 안쪽에 있는 진짜 사나이 또 여기에 우리 항상 가능성 있는 거를 조금 보여줬던 7월 20일 보였던 뭐 에스킨 이런 마필들이 조금씩 팔아줍니다만 자 과연 문세발기수 안장의 8번 와츠 빌리지가 강축으로 팔리는 편성에서 강축의 저배당 없다는 그 속설을 그 전설을 이승훈이가 다시 한번 외람됩니다만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 사고이면은 국산 육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까지 거기 조금 상태가 거기 능력이 노출되지 않는 싸움이거든요. 사실상요. 뭐 입상을 했든 못했든 간에 아직까지 승부를 못했기 때문에 상위고요. 그렇다 하면은 상태 오름세에 있는 마필이 항상 거기 머물러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선정했다. 상태 오름세에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과연 문세발기수의 안장의 와츠 빌리지를 파트너를 찾아서 뭐 이렇게 맹산호랑이가 예전의 컨디션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닌 것은 저도 확실하니까 뭐 근데 그 맹산호랑이를 보는 건 솔직히 아니고 숨어 있는 마필을 강하게 노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6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7경주 혼합 3군 1300타 별정 사합이 이번 경주 참 안말 경주죠. 안말 우대 경주네요. 안말 우대 경주인데 과연 승군전 맞이하고 있는 인기 이름 앞으로 팔리겠죠. 5번 티지토리아를 인정해야 되느냐. 상태 자체는 조금 근데 지난번에 생각보다는 아무리 2세 마필을 하더라도 지난번에 생각보다 끝걸음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는. 근데 지금 파워감은 조금 낮았어요. 기본 순발력도 가지고 있고 뭐 잘하면 선행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게 이 마필이 1000m 2번 뛰었거든요. 1000m 2번 뛰고 과연 2세 마필로 1400을 바로 소화할 수 있느냐.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300까지 몰라도. 그래서 쉽지는 않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안말 경주다 보니까 조건은 같아요. 이제 안말들은 성장 속도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다면 성장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안말들은 성장 속도가 빠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4살, 13살 그 청소년 때, 우리 청소년, 지금은 또 오히려 40년, 50년 전보다 더 빠르죠? 우리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요.
좀 성숙도가 좀 빨리죠. 그래서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도 만 20세가 되면은 키가 안 큽니다. 사람하고 사람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요. 근데 남자는 어떻게 되냐? 이건 과학적으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남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 27세까지 키가 커요. 만 27세까지도 키가 커요. 여자분들은 거의 만 19세, 20세로 끝나요. 키가 안 커요.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생명공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말들은 조금 성장 속도가 순말보다 빠릅니다. 네. 암말들은 조금 빨라요. 순말은 좀 늦어요. 그러니까 순말 중에서 언젠가 말씀드린 더그루미 자마라든지 리비어 자마, 이런 마필은 더 늦어요. 속도가. 마필의 수능로라든지 완성도가 조금 더 늦어요. 네. 근데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티지털리아가 이제 2세 마필인데, 과연 3세, 4세 마필들을 1400 바로 도전해서 이기느냐, 이건 조금 생각을 하는데, 결론은 솔직히 못 내렸습니다. 그따라서 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에서,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번 승군전 때, 14.8배 인디안 체로키를 인정하고 반드시 가져가는 복병권이라 말씀드렸던, 개인적으로 언급했던. 근데 2주만 출전해서 조금 뭐가 급해서 출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성이 이제 안 말려 있으니까 나을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7번 대합이죠. 대합 조경호 교수 안장으로 교체됐는데, 우리 회장님도 입상했는데 경험은 입상 못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2주만에 출전했다는 것은 약점이거든, 분명히요. 아무리 안말도 편성이라 찾아서 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조율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긴가민가 합니다. 지난번 외곽 투입으로서, 어차피 이마필 두마리가 인기가 팔립니다. 외곽으로서 승군전 때 거리 초토에서 약간의 가능성, 걸음 보였고, 이번에 조교강도 올려가면서 뭔가 열심히 채찍까지 때라면서 의지 조개시켰던 마필이 있습니다. 승부, 대단한 제가 봐서는 조개 패턴상으로 승부는 걸려 있습니다. 바로 1번 꽃마루입니다. 솔직히 조교 때 걸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의지 있게 조교시켰다는 거. 조교광도 상당히 의지 있게 조교시켰고, 조교광도 조교랑을 올렸다는 거. 1번 게이트 2점, 순발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꽃말을 배팅권 가져가라. 꽃말을 배팅권 가져가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빼지 마시고 꽃말을 가져가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조경호 교수의 안장의 대합이 애매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여기에, 역시 승군전 말씀드렸었죠? 1400 바로 2세 마필.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놓고 가기는 좀 부담이 된 건 분명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암말 우대경주, 일요경마, 마지막 암말 우대경주인데, 우리 김지호님은 뭘 보고 계시는데 설명 좀 들어주시죠. 해주시죠. 예, 조기를 보면서 확신을 얻은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저는 강축으로 보고 있는 말이에요. 바로 오버마 티즈토레아입니다. 이 마필은 데뷔전 경주 당시에는 제가 단승시까지 좀 2배가 넘으면 구매를 하셔도 된다고 했을 정도로 대가리에 대한 의심을 안 했던 말이에요. 여유 있게 대가리를 쳐줬고, 직전에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이 데뷔전 때도 그렇고 직전에도 그렇고 한쪽 발에 의지해서 힘으로만 뛰려고 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정이 안 된다면 한 단계 올라가서는 고전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직전에 출전했을 때 UCC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오더라고요.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들 가지고도 한쪽 발로만 뛰다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왔습니다. 자, 이번에 박태종 기수가 이번 주에 직접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요. 월요일날 이 박태종 기수가 이마피를 기승을 해보니까 진단을 제대로 내린 것 같아요. 뭐가 문제점인지. 바로 그 한쪽 발에 의존해서 뛰던 이 티스토리아의 답보 변환을 주구장창 실시를 시키면서 결국에는 이뤄냈어요. 수요일과 마무리 목요일까지도 기똥차게 발 바꿈이 잘 됩니다. 신호만 주면은 말을 바꿔요. 말이 신호 한번 딱 주면은 좌우로 뛰다가 갑자기 발을 스무스하게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답보 변환이 됐으면요, 앞으로 티즈토리아는 3군까지는 제가 봤을 때 무혈 입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센 말이고, 솔직히 지금 뭐 1번마 꽃마루도 조교 내용이 좋고,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도 다 의지 있게 훈련해서 강공승부를 예고하고 있긴 합니다만, 뚜렷하게 형군에서 확실한 카리스마를 심어준 마필들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들 상태가 안 좋아서 공백을 갖거나 내지는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대마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답보 변환까지 이뤄졌다면 티즈토리아 이번에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박태종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산 4군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8월 19일 마지막 경주에 정말 눈물나게 고마웠던 와하가 출전을 하네요. 기쁜 탄력에 개인적으로 딱 한 방 붙여서 정말 제대로 한구라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마필은 이미 이 7월 달에 장거리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코너 4개짜리 경주를 뛰면서 가능성까지 보였고, 요번에 다시 한번 이 코너 4개짜리 1800m에 출전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상대들보다는 일단 유리한 입장이라고 보고 싶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조교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히 이 기대는 악벽이 사라지면서, 직전부터 계속해서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조건이라면 어지간하면 입상권 한 자리는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8경주 2번마 와의 연투를 기대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네. 이번 경주 단출하게 8마리 출전하는데 솔직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이런 어영비한 변성에서 거리 경험도 있고요. 1800 거리 경험도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UCC에서 김전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와를 기본적인 조교만 많은 건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어영비한 변성에서 기본적인 조교만 했어도 와를 제가 인정하려고 그랬어요. 인정하려고 그랬습니다. 기본적인 조교는커녕 이거 왜 출전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왜 출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우리 김전님도 어중에 했다시피 조기 하다가 출전했거든요. 조기 하다가 출전했어요.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유일하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단독 선행이 가능한 김혜성 기수의 안장의 에코 로브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선행이 마필이기 때문에 강한 조기 안 시켜도 돼요. 안 시켜도 됩니다만은 저는 이 아와를 조기 하다가 출전했기 때문에 전 또 못 믿어요. 안 믿습니다. 더더구나 과천발 3대 마방 아니겠습니까? 인기 1로 팔리거든요. 이거 뭐 굉장히 인기 팔릴 겁니다. 제가 뭐 입상도 있고 1800 거리 경험도 있고 7월 29일날 1800에서 3차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 아주 월드가스로 강하게 팔려줍니다. 보나 마나요 이거. 팔았는데 인기말을 팔려줄 때 우리 과천발 3대 마방 별로 확률이 없었다는 거 잘 아시죠? 상태는 발올리면 솔직히 100% 마음에 안 들지만은 엄청나게 강조기하고 출전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여기가 유일한 마필입니다. 전부 어영비하고 출전해요. 그냥 조기 하다가 말다가 속보고 돌리다가 여기에 출전 마필 7마리인데요. 편성이 제가 볼 때는 자주 하다가 조기를 시킨 마필들 맵두고 보이거든요. 그런 편성이에요. 7마리요. 7마리 최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동국 기수의 안장에 노피아 놓고 갑니다. 저는 노피아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마필 어영비가 조기 하다가 자주 마치다가 그냥 출전했다니까요. 몇 마리는요. 그럼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조기가 전부가 아니다 하더라도 저는 도저히 와를 못 믿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김전님은 와를 보시겠지만 저는 와를 뭐 버리겠다는 뜻은 아니고 갖다 버리겠다는 승리 같은 갖다 버리고 싶은 마음도 같습니다만은 뭐 노피아가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엄청 의지게 조기 시켰어요. 엄청나게. 걸으면 파워감, 날카로운 맛은 없는데 파워감이 있고 하여튼 의지게 시켰다는 거. 다른 놈 마필이 도대체 조개다운 조개하고 출전하고 한 마필이 없어요. 마필이. 그래서 저는 이동국 기수의 노피어 엑스프로 잠하시죠. 엑스프로 잠에서도 조개바람 가끔 맥혀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노피아 놓고 간다. 무조건 놓고 간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이렇게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8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 9경주 국산 상군 1900m 핸디캡 경주. 이번 주 국산 상군이 좀 어영비영하죠. 편성 자체가요. 참 애매합니다. 이번 경주도 승군전 맞이하고 있는 존 갈리스는 그냥 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도직입 말씀드려서 보고 싶지 않고 인기만을 팔려주는 마필들 뭐 번개들은 절제 인기만을 비인기만을 팔려줄 거고 돌풍강은 왜 지난번 절제를 펼쳤는데 거리 첫 도전에서 그랬나요?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조경우 기수의 안장에 서해 아침 4개 문세발 기수의 안장에
카퍼레이드 이 두 마리가 보나마나 거의 뭐 대기로 팔리겠네요. 뻔하겠네요. 뻔한데 과연 이 핸디캡 경주에서 뻔히 눈에 보이는 문세박 기수 안장과 조경우 기수 안장의 외곽 게이트 이 단출한 편성에서 7마리 8마리에서 과연 끝나느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기 이제 복병구 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좋아졌으면 이거 넣고 추천경주 갔을 겁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경주 최고의 복병은 안쪽 게이트는 2번 마이트 카지입니다. 제가 봤을 땐 최고의 복병입니다. 안장 조진공 기수도 약간 마음에 듭니다만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컨디션 난조로 계속해서 컨디션 난조로 허우적허우적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교 패턴을 완전히 180도 바꿨어요. 완전히 180도를 바꿔가면서 걸음발을 살리려고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강약 조절,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 하면서 공을 들였던 마필 조교 패턴 180도를 완전히 바꿨다. 걸음도 빠릿해졌고 투지도 좋아졌다. 그래서 만약에 핸디캡 경주 특성상 눈에 뻔히 보이는 대길 맞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함정이 있다는 건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수십 번이 아니라 수천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복병구 마필 맷도가 보입니다만 저는 분명히 걸음과 저게 패턴의 변화를 보였고 조금 2% 마음에는 안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종 판단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판단하겠습니다만 조인공 기수의 안장에 최근 들어서 바닥을 기고 있었던 마이트 카제가 3착순에 걸리니까 그게 조금 찝찝하긴 해요. 요게 걸음에 빠릿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경주 저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서요. 우리 김기현님은 구경주 뭘 보고 계시는지 좀 소스 하나 주시죠. 예, 기본 능력은 5번마 돌풍강호가 한 수 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직전에도 3개월 만에 출전을 해서 상태가 안 좋아서 아예 뭐 승부를 꺾었던 말이고 이번에도 상태가 베스트가 아닙니다. 이번에 뭐 강공 승부를 연출한다 하더라도 가속 깨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예요. 전 그래서 결국 이번 경주는 특별히 강한 말이 없기 때문에 직선줄에서 누가 더 위지 있게 그리고 뚝심 있게 띄워줄 수 있느냐가 각 마필들의 도착 순위를 결정 지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6번마 존칼리스, 7번마 서해 아침, 8번마 카퍼레이드 이런 마필들이 강력한 입상 후보가 되겠고요. 이 중에서도 문세용 기수가 기승하는 이 8번마 카퍼레이드라는 말이 최근에 따라가다가 한 발을 썼던 말이라면 이번에는 아예 선두권 강탈까지도 지금 마방에서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조시가 끝내주게 좋아졌기 때문에 문세용 기수 안장의 8번마 카퍼레이드가 인기마 중엔 그나마 가장 믿어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 경마 9월 9일 일요일 제10경주 국산 1군 2000m 핸디캡 1호 경마 UCC 추천위원이 메인 승부처입니다. 토요 경마가 제11경주 국산 2군의 어영병 기본마 편성에서 UCC 추천위원이 메인 승부처 삼았고요. 일요일 것은 국산 2군 2000m 핸디캡에서 오래간만에 1군 핸디캡에서 이성훈이가 UCC 추천경주를 선정했습니다. 과연 2번 임페르스타, 4번 지금 이 순간, 7번 여동장 과연 인기 3강화 끝나느냐? 승문전 맞이하고 있는 대상경주에서 제가 상승시까지 프리티보이를 놓고 가라. 역으로 뒤집어 써라. 이 마필이 이제 금년도 큰 경주에 출전하겠죠? 큰 경주 농림무가 남아있습니다. 과연 인기 3강으로 끝나느냐? 저는 50대 50% 미만이라고 봅니다. 핸디캡 경주에서 종효발을 세우고 상태가 확실하게 오르면서 기본 능력이 있는 마필이 상태가 확실하게 올라와 있다. 입상 확률이 제 통계상, 개인적인 통계상 70%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추천경주 선정 안 할 수가 없죠. 네. 분명히 좋아진 마필, 분명히 걸음에 변화가 생긴 마필 있다.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인기 3강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인기 3강 끝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국산 1군 이번 경주 상위권 최고의 복병을 주로 UCC 1호 경마 메인 승부처 이성훈이가 감히 선정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거고 마무리 좋지 못하면 오링입니다. 경마에서는 여러분한테 그걸 감안해서 후반부에 11경기 하나 남아있습니다만은
1호 경마 9월 9일 1호 경마 제10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때 꼭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호 경마 마지막 11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m. 오늘 김주현이 준비한 1호 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요즘 마지막 경주, 특히나 이 승부처 적중률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이 마지막 경주 승부를 여러 차례 잡았는데요. 한 절반 이상은 제가 싹 다 잡아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마지막 승부,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그런지 좋은 결과가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대미를 장식할 1호 경마 마지막 11경주도 정말 멋지게 한번 한구라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뚜렷한 출마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택길 배당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경주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구라 할 말은요. 종합지 빼판 말입니다. 정말 당구장 표시 한두 개 잡혀있는 그야말로 백판 말을 놓고 승부를 들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연결만 되면요. 여기서 상황이 날 것 같아요. 자, 아무쪼록 마지막 경주 정말 시원하게 쏘는 배당만 놓고 배당으로 때려뜨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꼭 잡고 유종의 미를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UCC 1호 경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 경마가 후반부 두 개가 김지원 의원님하고 저하고 UCC가 메인 승부처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게 설명 못 드렸는데 잘못하다가는 대박이냐 아니면 오링이냐 할 수도 있는 경주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의 두 번째 주간 제10경주는 이성훈의 UCC 메인 승부처고 마지막 경주는 김주원 의원님의 11경주는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넘버원답게 방송 제목답게 꼭 보답하면서요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일요일 이성훈 김지원의 넘버원 UCC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한 방송 다음 주에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